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일 오전 8시입니다. 이제 윤석열 발 의료 대란이 넉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입니다. 의료 대란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5대 병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의과대학 쪽으로 번져가지고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수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한국 의료 체제의 붕괴의 시작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종말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The beginning of the end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입을 틀은 막힌 채 끌려나갔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어제 공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강성 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규모가 대충 1,500명대로 수렴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이제 공식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수는 다소 독단적이지만은 유능하다 하는 것이 정평이었습니다. 보수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힘은 유능한 점에서 나왔습니다. 일을 잘 해낸다. 일머리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예로 들면은 최단기간에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이게 보수의 일종의 상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벌려놓고 넉 달째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장난을 했는데 이게 불이 온 집안에 번져도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대통령으로 보수도 도매금으로 무능한 보수로 찍혀가지고 지난 총선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행이랄까요? 법원이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그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지금 소송에서 1심에서는 각하됐는데 2심 재판부가 정부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절차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내라고 했어요. 이달 중순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2주 정도의 냉각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2주
시간을 법원이 준 거죠. 2주 동안 정부도 의사들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주간의 어떻게 보면 동결 기간이 생겼습니다. 이 2주 동안에 결단을 해야 할 사람은 이 일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의사들을 보고 단일안 내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단일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00명 백지화, 2,000명 정원 실시 보류 또는 원점 재검토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2,000명을 밀어붙이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 정원 규모를 대학별로 좀 조정할 수 있다고 양보를 했는데 이게 1,500명으로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1,500명을 늘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올해 입시 요강 발표에만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재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방향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통일안이 뭔지도 지금 모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일보 사설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은 일단 2주간의 냉각기를 갖자는 요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정원 집행정지 항고심 신문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까 그 전에 모집 인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의과대학 현장 실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에 따르면 정원이 예정된 대학들은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속전속결로 의대 정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은 법원의 의대 정원 승인 보류 요청으로 무리한 정원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상당 기간 의대 정원 절차가 중단된다면서 그 전에 대입 전형 계획을 공고했다가는 각 대학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사설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의정 갈등의 냉각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추진 과정 및 그 효과부터 차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남은 2주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면서 소모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뒤따를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어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의료계도 정원 백지화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에도 의료계에도 이제부터 2주가 서로 최악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양비론, 양시론을 편 셈인데 물론 이게 지금 의사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전공의와 지금 휴학 중인 의과대학생들을 합치면은 약 3만 명의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만 명의 의료 인력이 지금 현장을 떠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의사 지금 늘어나는 것보다도 10,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3배가 되는 의료 인력이 지난 석 달 사이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미련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련하다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련하다는 단어는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잘못이 확인되었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자기 체면 문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계속 문제 해결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왕창 재앙을 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조갑제 TV 동영상 댓글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이 글을 쓰시는 분 중에는 의사도 있고 의사 가족도 있는데 이 글의 수준이 정부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댓글 쓰시는 분들은 유능합니다. 왜 유능합니까? 마음을 비우고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덕분입니다. 그 말은 사물을 볼 때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사구시라고 합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문제를 보면 정확하게 본다는 뜻이죠. 그런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버스가 부족하다고 버스 대수를 더 늘리면은 그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 월급을 국민이 주게 되는 것이고 차비를 올릴 수밖에, 그걸 의사수 정원으로 바꿔 생각해 보라고. 늘어난 의사 월급 국민이 줘야 하고 결국 국민 건강보험료 올려야 함. 못 올리면 건강재정 파탄 나고 국민 각자 비보험에 의지해야 할 것이고 그건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의사에 대한 시기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돈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난 의사가 아니고 내 가족 아무도 이번 의대 정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냥 일반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노년층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젊은 층 인구는 갑자기 소멸되고 있는데 왜 의사가 부족하냐고. 실제 농촌을 제외한 도시거리 이곳저곳에 새로 생기는 병원 간판이 우수수. 너무 많은 의사 배출은 결국 후세대의 의사 일자리를 모두 앗아가는 결과다. 인구 감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교대 학생 수 늘렸다가 임용도 못 해주고 있다. 임용 안 되면 바로 백수가 되어 누적이 안 되는 교사와 달리 의대생들은 의사 고시만 합격하면 평생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어 계속 누적이 된다. 정년도 없다.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정부. 머리가 돌덩이임. 다른 분입니다.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하고 중구난방 주먹구구라는 걸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이 정말 이런 인물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친 멍청하고 부지런한 인간이라고. 또 다른 분입니다. 2,000명 숫자를 의료개혁과 동일시 여기는 이 시대의 망국적인 정책, 넥스트 플랜이 없는 엉터리 정책을 사법부가 되었던 종교계 어른이 되었던 의료농단 본질을 아는 참 언론이 되었던 의로운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무능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한 사람으로 인해 14만 명의 의사와 100만의 가족 친지와 5천만 국민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 사람으로 인해 14만 명의 의사와 100만의 가족 친지와 5천만 국민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2일 의료 대란이 시작된 지 100일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언론인이시고 작가이셨던 김승한 선생이 임진왜란을 다룬 7년 전쟁이라는 소설 맨 앞에다가 항상 반복적으로 써넣었던 글이 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10,000번 배워도
모자랄 역사에 대한 범죄자이다. 감사합니다.